여러분,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에 대해서 먼저 했고, 자, 이제 조금 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세부의 체크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고문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을 세세하게 다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평가 항목 점수를 보고 그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이에요.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업종으로서의 가능성, 진단 경과를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의 편성은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는지가 무려 40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항목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이죠. 40점의 배점이 있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중에 하나가 뭐였죠? 경영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거조차도 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립이 배점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희망인턴 패키지 재기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 항목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자의 역량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했었죠. 자기 역량 기술서. 네, 맞습니다. 그게 신청자의 역량의 첫 번째 토대가 됩니다. 잘 쓰시라고 요약해서 최신 걸 어른스럽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또한 30점입니다. 아이디어는 조금 더 특별한 아이디어, 독창성 등을 우리가 녹여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점안이 있는데, 가점은 채무성실 상환자라든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최대 5점의 간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점수 분포를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정과 탈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쓸 때는 반드시 배점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평가를 끝나고 나면 다음 스텝은 발표평가입니다.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서만 발표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가점이 최대 5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서류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발표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발표평가는 신청자의 역량, 사업 아이템, 지원 적합성,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되는데 가장 높은 배점은 사업의 아이템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이 적절한가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발표평가에서는 아이템이 어떤지, 이 아이템이 특히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 목표는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참신한지 등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은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표평가에서는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점수가 많습니다. 내가 왜 지원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의 개선 의지 뭐였는지, 결국 나의 의지와 지원 동기들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은 희망인턴 패키지 사업화 지원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데, 제가 사업계획서 강의할 때 마무리는 미래 계획, 미래 디자인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 발표평가에 대한 배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물 흘러가듯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자연스럽게 써주셔야 돼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길어야 5분? 질의응답 합쳐서 10분입니다.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나의 역량, 내 아이템,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계획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잡고 물 흘러가듯이 기승전결의 순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나타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력이라는 거. 여러분, 심사 항목 배점 중에 재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영 개선과 동일한데 가점 부분에서 다릅니다. 채무성실 상환자라든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폐업공제금, 즉 노란우산공제 수급자들은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있다는 거
내가 가점을 받을 항목이 있으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배점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먼저 볼 수 있으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점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강의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기역량 기술서의 양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장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역량 기술서는 지원자의 개인 소개, 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이유, 본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역량을 쓰도록 돼 있어요. 본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역량, 사업 동기, 경력 등은 이거는 다 배점 항목과 연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쓴데 최신스럽게, 어름스럽게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을 녹여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개선 사업화 사업계획서부터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볼까요?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의 사업계획서는 성명, 사업자 형태, 아이디어, 주요 상품, 자금, 사업화 추진 일정 등으로 첫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써야 될 부분은 아이디어명이에요. 내 사업장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떤 걸 구현하겠다. 나는 희망턴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아이디어를 좀 명시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취급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약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지 않게. 필요하다면 제가 강조하는 거죠. 사진이나 이미지 컷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화 자금 신청은 국고보조금 50%, 자기부담금 50%인데 최대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50% 2천만 원, 자기부담금 50% 2천만 원에서 총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화 추진 일정에는 내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쓰고자 하는 항목들을 명시를 해서 써주시고, 일정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화살표 또는 색깔로 표시하는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업의 일정은 사업 기간 내 완료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재창업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창업 신규나 업종 전환이나 도약이나 이 부분을 구분해서 체크해 주시는데, 창업 도약은 1년 이내죠. 그 부분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창업 사업계획서의 첫 번째 장을 보시면 분야가 정해져 있죠. 창업 신규나 업종 전환이냐 창업 도약이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아이디어명을 쓰도록 되는데, 내가 그냥 내 가게 이름이라든가 그냥 평범한 아이디어명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희망 있던 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명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상품과 서비스는 내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요약해서 써주시되 사진이나 이미지 컷을 첨부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2천만 원, 자기부담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원받은 항목 또는 총 사업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언제 완료될 건지 기간을 화살표 또는 색깔로 명시해 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화 추진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신청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예요. 저희가 친절하게도 어떤 게 필요하다고 회색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이라든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가 어떤 가치가 갖고 있는가, 또는 다른 업종과 다른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 등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를 쓰고 나면 세 번째로는 아이템에 대한 운영 방안이에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매 계획이 있고요. 내가 제출하는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제품이고 원재료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 생산 계획,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매출을 올리기 위한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라는 어떤 강점을 가질 것이며, 판매 방식이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 이 부분을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플러스 되면 내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판매 전략을 해서 향후에 경쟁업체 또는 경쟁 비즈니스와 어떤 차별화를 두고 성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까지를 명시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 각세가 되겠죠. 신청업종 운영 방안에서 세 번째는 마케팅 계획입니다. 내가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단, 방법, 장치 등 또는 사업 방식에 따른 나의 고객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고객 확보와 유치,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장 조성 계획에는 사업장 규모나 임차 규모, 실내외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원 사업에서 매장 모델이라는 항목을 쓰지 않겠다면 내가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황을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원 후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하면서 기승전결에 맞게 진행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향후의 성장 계획, 달성 목표 등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원 후 기대 효과에 써주시면 됩니다. 향후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고용 창출, 매출 계획 등을 반드시 숫자로 명시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안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증평가, 두 번째로는 매장 모델링, 세 번째로는 브랜드 개발, 제품 개선, 마케팅, 홍보,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로까지. 이 항목 외에는 다른 항목에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분담금 현물은 우리가 인건비, 임차료, 시설 설비 이 항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증평가는 ISO라든가 제품 인증이라든가 시험 성적 등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사업화 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특허는 특허 신청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현물은 우리가 실제 돈을 내는 게 아니죠. 이만큼 투자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현물은 나중에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운영 방안을 다 쓰셨으면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집행계획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인턴 패키지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기부담금 현금 항목은 6가지 항목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인증평가부터 온라인 판로까지 이 위의 분야에서는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현물은 인건비, 임차료, 시설 설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예산 사용 내역, 세부 내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에서 자부담금, 정부지원금에서 1:1 매칭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 중에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특히 매장 모델링은 제한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최대 50%, 자기부담금 현물의 최대 50% 이상을 쓰실 수 없습니다. 총 사업비 4천만 원 기준 최대 1,3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 항목에 유념해 서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 계획 항목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업비 집행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과 이어서 제가 사업비 집행은 어떤 항목에 쓸 수 있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인턴 패키지는 정해진 항목만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 현금은 6개 항목만 쓰실 수 있어요. 인증평가 첫 번째로는 인증평가인데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해썹이라든가 ISO 등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제품의 시험 성적 의뢰 비용 등과 항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매장 모델링입니다. 사업자 소재지상의 접객시설에서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을 사용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의할 사항은 정부 지원금의 최대 50%, 자기 부담금 현금의 최대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항목 중에 퍼센테이지가 정해진, 리미티드가 정해진 항목이에요. 매장 모델링. 세 번째로는 브랜드 개발, CI나 BI나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제품 개선이에요. 여기에 제가 명시된 굵은 글씨를 보면 사업 계획서상, 즉 선정되시고 이행전략보고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행전략보고서상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품 개선은 시제품까지만입니다. 판매용 제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항목 중에 두 번째는 마케팅 홍보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확보하는 거나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파란창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쪽에 판촉물이라든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로입니다. 상품화하는 제품을 온라인 쪽에 매출 확장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쇼핑몰의 입점, 프로모션 등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현물란이 있는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현물은 희망이던 패키지가 1:1 매칭, 즉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나도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개념인데,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1:1로 투자하기 부담스러우니 자기부담금의 최대 70%까지는 투자한 거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항목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209만 원 곱하기 협약 기간 내 사용하시는 대표이사 본인 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투자한 거로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 임차료,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상의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사업 기간 내, 즉 협약 기간 내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 설비, 유일하게 장비 관련된 부분, 기성품 제작이라든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모든 건 관련 서류들이 증빙되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금이나 자기부담금 현금은 6가지 항목만 쓰실 수 있고요. 인증해서 온라인 판로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현물은 인건비, 임차료, 시설 설비 항목에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항목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내가 이 항목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업 계획서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화 집행 비목을 요약해 드리면, 정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 현물은 6개 항목에서만 쓰실 수 있고, 자기부담금 현물은 3가지 항목, 인건비, 임차료, 시설 설비에만 쓰실 수 있다. 반드시 협약 기간 내 해당되는 예산을 쓰시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상에 해당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업계획서 강의를 수년 동안 하였는데요,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희망있던 패키지 재기사업화에 지원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극복할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